안녕하세요. 저는 분식 장사를 하며 딸아이 하나를 기르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분식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인데요. 최근에는 이혼했었던 남편이 비참한 몰골이 되어 저를 찾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돈을 벌게 되었을 땐 헌신짝처럼 저와 딸아이를 버렸다가 나중에 제가 성공하니 돌아온 남편을 매몰차게 쫓아내 주었죠. 그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야, 너는 서빙만 하면 된다니까 왜 사람들한테 웃음을 팔고 있어? 네가 술집 여자도 아니고 왜 사람들이 감사하다는데 씩 웃고 난리냐고. 당연한 것도 고마워해 주시니까 좋게 좋게 대한 거지. 단골 손님 만들면 어머님 분식집도 더 대박 나는 거고 좋잖아. 야, 이런 작은 분식집이 대박 나봤자 쪽박 간신히 면하는 정도지. 아, 결혼 전에는 똑똑한 줄 알았더니 아주 멍청하다? 그러니까 전 남편이 바람 피우고 도망갔나 보네? 손님한테 친절하게 대한 것뿐인데 왜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야? 나 당신이 어머님 일 도우라고 해서 분식집 일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어머님도 친절하게 일 잘한다고 좋아하시는데 왜 당신만 유난인데? 뭐? 유난? 너 말 다 했냐? 이게 보자 하니까 서방님한테 자꾸 대드네. 내가 임신했다고 좋게 대해주니까 만만해 보이지? 요즘 매제를 안 했더니 아주 나를 우습게 하네? 임신했다고 당신이 언제 좋게 대해줬어? 지금도 집에 가면 청소며 요리며 집안일 내가 다 하고 있구만. 당신은 집에서 리모컨 만지면서 물 먹는 것도 자기 손으로 안 하는 사람이잖아. 야,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렇게 사소한 일을 할 수 있겠냐? 잔말 말고 앞으로 너 분식집에서 서빙할 때 사람들한테 괜히 눈웃음 치지 마. 친절 핑계로 바람 대놓고 피는 꼴 보이면 죽을 줄 알아. 알겠어? 결혼 전에만 해도 다정다감한 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까지 저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었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보니 저와는 다른 점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가부장 끝판왕이라고 할 정도로 남존여비 사상이 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하기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빼줄 것처럼 잘 대해주다가 이렇게 돌변을 해버리니 저로서는 사기 결혼을 당한 기분이었죠. 하지만 임신을 한 마당이기도 하고 언젠가는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는데요. 시어머니는 다행스럽게도 제게 친절하고 잘해주시는 분이었죠. 너 오늘 보니까 방에서 큰 소리 나던데 무슨 큰 싸움 난 거 아니니? 아유, 나는 주영이 지 아빠처럼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일 때마다 심장이 콩닥거린다. 별일 아니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머님. 그이가 성격이 좀 급하고 화를 잘 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는 다정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너한테 정말 몹쓸 짓을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많다. 주영이가 하늘 날아간 주영 아비한테 잘못 배운 게 한둘이 아니거든. 그래도 그런 아들이랑 결혼해주고 내 일까지 도와줘서 너무 고맙다. 저야 어머님이 잘 도와주시고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감사할 따름이죠. 그런데 남편이 정말로 걱정이에요. 회사 그만두고 나서 사업할 거라고 하더니 막상 일을 알아보는지도 모르겠고 괜히 어떻게 되어가냐 물으면 역정만 내서 눈치만 보고 있거든요. 퇴사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너 들은 얘기 있니? 내가 물어볼 때는 퇴사한 게 사업하고 싶어서만은 아니라고 그러던데. 나한테 그래도 솔직하게 네가 말을 해주면 좋겠구나. 우리가 안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그이한테는 비밀로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제가 말했다는 거 알면 완전 난리 피울 거라서요. 내가 너한테 해댈 일 언제 한 적 있냐? 절대로 말하지 않을 테니까 나한테만 살짝 귀띔해 보거라.
직장에서 상사가 서류 집어던지면서 일을 왜 이따위로 하냐고 화를 냈다나 봐요. 자세한 건 저도 못 들었는데 동료들도 그이가 일 못한다고 따돌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무슨 도박인지 뭔지 하는 질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는데 미칠 노릇이에요. 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선비 체질이기는 한데 누가 놀리거나 먼저 시비 걸면 주먹부터 나가는 성격이었다. 오히려 옛날 생각하면 성질 많이 죽은 편이지. 그럼 아직 성질 덜 죽은 모양이에요, 어머님. 상사랑 동료들이랑 뒤통수 주먹으로 치고 발길질해서 치료비 물어준 것만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뒷일 생각 안 하고 주먹부터 올리는 사람이라 가끔 숨 막힐 때가 있어요. 애 낳고도 이렇게 폭력적인 모습 보이면 어떡해요? 아무래도 걔한테 심리 상담인가 가족 상담 같은 거라도 받아보라고 해야겠구나. 물론 네가 말한 얘기는 절대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어머님, 너무 죄송하고 감사해요. 어머님 몸도 많이 편찮으신데 제가 오히려 짐만 얹어드린 것 같아서요. 내 암 때문에 그러냐? 어차피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너한테는 고마운 마음뿐이다. 솔직히 암 걸렸다는 얘기 들었을 때는 내가 정신이 없고 하나뿐인 아들이 좀 좋은데 장가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너를 많이 핍박했잖니. 그때 생각하면 내가 아직도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당시 대장암에 걸리신 시어머니는 죽음을 앞두게 되자 큰 충격을 받으셨고 그 때문인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반대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철부지인 남편이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더 좋은 집안의 여자와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라고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결혼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를 계속 지켜보시더니 어느 날인가부터는 사근사근하게 말을 건네기도 하시며 친근하게 대해주시더군요. 만약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진즉에 이혼을 했다 싶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남편은 막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야, 네가 뭔데 사과를 하고 난리야. 그 자식 헬스했다고 나대기만 하지 물근육이라서 붙었으면 내가 100% 이겼다고. 남들이 보면 임산부 내세워서 그 뒤에 숨은 겁쟁이 같을 거 아냐. 애도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대체 언제까지 손님들한테 시비 걸고 무례하게 대할 거야. 물을 갖다 달라고 하면 셀프 서비스라고 말하면 될 일인데 왜 자꾸 싸움을 하냐고. 계산하는 곳에도 적혀 있고 입구에도 빤히 반찬이랑 물은 셀프라고 적혀 있잖아. 그런데 두 눈깔 멀쩡히 달려놓고도 물 달라 반찬 달라 하는데 열이 안 받냐? 그래서 눈이 있으시면 보일 거라고 대답한 게 뭐가 잘못인데? 손님은 왕이라는 말도 있잖아. 당신 그래서 이런 분식집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이, 엄마가 울며 불며 애원해서 잠깐 나도 이 일 하고 있는 거야. 팔자에 없는 배달에 손님 접대까지 내가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더 중요하고 돈 잘 버는 일을 내가 해야 하는데. 그래놓고 당신 내기 바둑이며 화투며 도박하고 다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핸드폰으로 자꾸 도박판 버리는 곳에 연락 오는 것 같던데 정말 정신 안 차릴래? 곧 애도 태어날 건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태어날 우리 애한테 부끄러운 부모 되지 않아야지. 분식집일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게 더 쪽팔리는 일인 거 몰라? 두고 봐. 내가 한탕 크게 해서 팔자 피고 말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고맙다고 절할 날 올 거니까 그때 가서 나한테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부터 잔소리 줄여. 나한테 잘하라고. 당신한테 내가 지금보다 더 어떻게 잘할 수 있는데? 임신한 몸으로도 집에서 집안일하고 수발드는 사람은 나밖에 없겠다. 야, 뉴스인가 뭔가 보니까 임신해도 적당히는 운동해주면 좋다던데? 운동한다고 생각하고 즐겨. 외국에서는 산후조리니 뭐니 그딴 걸로 괜히 시간이랑 돈 날리는 일도 없다더라. 산후조리원 어쩌고 하면서 꼴값 떨지 말고 하루 쉰 다음에 곧장 일 투입해. 알겠어? 그런 건 또 외국 거 어찌나 잘 따라가는지. 당신은
본인한테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게 무슨 말이야? 어? 내가 선택적으로만 받아들인다니. 나처럼 사람들 배려하고 양보해주면서 불리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내가 하도 손해를 보고 살아서 내 지인들이 나보고 바보라고 그래. 당신한테 바보라고 하면 정말 바보 같아서 바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솔직히 당신이 나한테 양보하고 배려하는 게 뭐가 있는데, 똑같이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님 분식집일 내가 훨씬 더 열심히 돕고 있잖아. 당신은 오전 오후 깔짝 얼굴 도장 찍었다가 도박판으로 사라지기나 하고. 야, 적당히 해. 잔소리도 자꾸 들으니까 물린다. 내가 패 돌릴 때도 네 잔소리 생각나서 컨디션이 망가지는 사람이야. 귀에 맴돌 지경이 적당히 하라고. 어머님이 아픈 몸 이끌고도 분식집을 하시잖아. 당신도 생각이라는 게 있으면 그걸 보고 뭔가 나서야 할 거 아냐. 어머님 대신해서 떡볶이 만들고 튀김하는 법을 배우기라도 하든지. 언제까지 어머님한테 짐 죄다 지우고 살 생각인데? 적당히 하라고 했다. 나 진짜 열받으면 횟가닥 돌아버리는 거 알 텐데. 이것 봐. 당신 은근히 강약 약강인 거 진즉부터 알고 있었어. 문신하고 세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당신이 친절하게 대하고 막 웃기도 하고 그러더라. 야, 진짜 미쳤냐? 남자 자존심을 이게 마구 긁어대네. 야, 나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이야. 선택적으로 아니고 사람 안 가리고 마음에 안 들면 대가리부터 깨버린다고. 내가 진짜 작정하고 성질 부여줘? 알겠어. 믿으니까 그만해. 당신 정말로 그럴까봐 겁난다. 아니, 말은 그렇게 해도 못 믿는 눈치인데? 내가 적당한 놈 하나 골라서 조만간 대가리 박살 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응? 남편이 손님을 패겠다는 선인을 저는 홧김에 내뱉은 말이라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실 미리 알았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말릴 수는 없을 일이었지만 남편은 제게 선언한 대로 기어코 사고를 치고 말았죠. 가족과 방문한 손님이 물을 달라고 했는데 뒤통수를 때리면서 손발 멀쩡히 달려있는데 네가 알아서 처먹으라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런데 하필이면 공격한 사람이 경찰이었던지라 남편은 빼도 박도 못하고 구치소에 감금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잘 됐다. 사람을 팼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사과야 당연히 해야겠지만 주영이 어떻게든 빼보겠답시고 합의 본다느니 그러지 말거라. 그렇게 하면 그이가 많이 서운해야 할 텐데 괜찮을까요? 어차피 구치소에 있으니 상황에 대해서 뭐 듣고 있는 거라도 있겠니? 신경 쓰지 말고 너는 한번 방문이나 다녀오너라. 나도 따로 조만간 한번 방문해서 호되게 좀 혼을 내줄 거니까. 맘 같아서는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주영이 이 자식이 제 아비 닮아서 성격이 더럽잖니. 안 오면 그거 두고두고 씹어대면서 나중에 온갖 원망으로 이어질 애다. 어머님, 그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 차라리 훌훌 어디 떠나가라고 하고 싶구나. 아픈 시모일 도우랴 한심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하랴 네가 너무 힘들겠다 싶어 면목이 없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어머님이 없었으면 진즉에 이 집 탈출했을 거예요. 빈말이라도 그렇게 말해주니 기분은 좋구나. 얼마 뒤 저는 남편이 수감되어 있는 구치소에 면회를 신청해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남편을 보러 가던 중 하필이면 배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오는 바람에 산부인과로 선회를 해야 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감옥에 있는 동안 딸아이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몸을 어느 정도 회복한 저는 어머님께 딸아이를 맡겨두고 다시 예약을 통해 방문했는데 남편은 사람이 많이 달라져 있더군요. 여보, 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 깨달았어. 여기서 온갖 인간 군상들을 다 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심한 거 있지? 당신이 웬일로 그런 얘기를 해?
나가면 또 신고한 인간 대가리 깨겠다고 할 줄 알았는데 당신한테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야. 나가면 내가 정말로 잘할 테니까 믿고 기다려주라. 그렇게 긴 시간 걸리지는 않을 거야. 나 정말 달라질게. 내가 그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해? 이때까지 잘못 저질러 놓고 나중에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한두 번이야? 엄마 곧 돌아가시잖아. 나 구치소에 있는 동안 엄마 죽기라도 하면 장례는 누가 치르겠어. 몸 점점 쇠약해 가시는데 엄마 죽어버리면 아무도 못 보는 곳에서 쓸쓸하게 하늘 가는 거잖아. 내가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어떻게 하면 믿어줄 건데? 우리 아빠 교통사고로 당한 이후에 멀쩡하셨다가 다음날 바로 뇌출혈로 돌아가신 거 내가 말했지? 알지. 병원 검사 안 받아도 괜찮다면서 사고 당일날 멀쩡하셨다며? 그 일 떠올리면 내가 아직도 후회를 해. 아빠가 괜찮다고 하는 말 믿고 방치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나서서 병원에 데리고 갔어야 했다고. 그 시기만 안 놓쳤었더라면 아직도 아빠 살아있을 텐데 하고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도 있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야? 가뜩이나 나 구치소에 있어서 우울한데. 어머님도 말로는 괜찮다고 하시지만 당신 말대로 정말 얼마 안 남으셨을지도 몰라. 당신 여기 있는 동안 새벽에도 몇 번이나 아프다면서 깨시고 신음하면서 주무시더라. 나 듣지 말라고 몰래 우시는데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어. 에이, 이놈의 지긋지긋한 집구석. 이렇게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냐. 내가 빨리 성공을 하든지 해야 하는데. 당신이 여기 있는 동안 변했다고 말하니까 나도 믿어보고 싶어.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을 위해서라도 제발 변화해줘. 부탁할게, 응?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 하겠어? 내가 나가면 분식일도 열심히 하고 당신한테도 잘하는 남편 될게. 그리고 우리 애한테도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어야지. 당장이라도 이 집안을 버리고 딸과 함께 훌훌 떠날 생각으로 구치소에 갔었던 저였지만 아픈 시어머니를 들먹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남편이 구치소에서 돌아왔을 때 변하지 않을 것이 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저는 남편에 대해서는 아예 포기해버리고 시어머니의 아픈 몸이라도 돌봐드리고 임종까지 지켜보기라도 해야겠다는 각오를 품었습니다. 나는 네가 그대로 떠날 줄 알았는데 또 돌아왔구나. 이 집구석 떠나고 그냥 네 살 길 찾으면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구치소 가니까 남편도 변하겠다고 약속하더라고요. 우리 딸 아빠 없는 자식 만들어줄 수는 없으니까 믿어봐야죠. 주영이 아비 하는 짓을 어쩜 그렇게 빼다 박아서 이렇게 골치만 썩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네가 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봤니? 지금처럼 열심히 살면 적어도 아이랑 저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나한테서 떡볶이며 튀김 만드는 법 배워보는 건 어떠냐? 내가 암 걸리고 나서 약을 먹다 보니 미각이 둔해져서 오히려 네가 훨씬 더 낫다 싶을 때가 있더구나. 뭐든 야무지게 잘하는 너니까 문제없이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정말 왜 이러세요?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먹는 것도 신경 쓰시면 나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동안은 저 주방 절대 못 오게 하시더니. 암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걸 포기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주영이가 또 질투도 많고 열등감도 많은 애잖니. 그래서 너한테 분식일 알려주지 말고 서빙 정도만 시키려고 신신당부했었던 걸 깨겠다는 말이야. 남편이 제가 분식일 배우는 걸 싫어했다고요? 그래, 여자가 잘나면 또 바람 피우게 된다고 어떻게든 너한테 서빙만 시키라고 주방 근처는 구경도 못하게 하라 하더구나. 분식 까짓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걔는 이런 것까지 열등감을 가지는지 모르겠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도 가끔은 저게 무슨 생각으로 사나 싶을 때가 많아.
시어머니를 간병할 겸 분식일을 도와드리러 집에 돌아온 저는 분식일을 제대로 배워보지 않겠냐는 의외의 제안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시어머니를 도와 딸아이를 기르는 한편 분식일을 정식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지만 워낙에 시어머니가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셔서 나중에는 저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은 구치소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한동안은 연락이 두절이 되더니 아예 눈앞에 나타나질 않더군요. 그러더니 어느 날인가 갑자기 돌아와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걸 보고 기겁을 했죠. 엄마, 내가 집사람 절대 일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이게 다 무슨 꼴이야? 여보, 어머님 편찮으신데 소리를 지르면 어떡해. 지금 편찮으신 건 엄마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야, 내 마음. 엄마, 나랑 약속했잖아. 집사람한테 일 절대 안 가르친다고. 너 결혼하고부터 이제까지 가게 일 열심히 도운 건 며느리였다. 네가 생각 없이 폭력 저질러서 가게 평판 떨어뜨리고 감옥 가 있는 동안 나 간병하고 돌본 것도 며느리였고, 그 상황에서 내가 너랑 한 약속을 안 지켰다고 이 어미 타박을 하는 거냐? 너는 왜 변하겠다는 약속을 그동안 안 지켰니? 왜 이 엄마 속을 썩이고 그래? 아, 그래. 친아들보다 남의 딸년이 이제 더 소중하다 이거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어. 이 집안에서 골칫거리인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잖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님한테 당장 사과드려. 사과는 개뿔. 이놈의 지긋지긋한지 내가 더러워서 나가고 만다. 당신 지금 가면 어머님 다시는 못 볼지도 몰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왜? 나 한다면 하는 인간인 거 당신은 잘 알잖아. 아예 눈앞에서 사라져 줄 테니까 알아서 해, 어? 변하겠다더니 왜 또 항상 이런 식이야? 또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아프신 어머님 버리고 가서 당신이 정말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애는 또 어쩌고? 감옥에 있는 동안 내가 확실하게 기술을 배웠거든? 구치소에 있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무슨 기술을 배웠다는 거야? 설마 당신 무슨 나쁜 일 하고 다니려는 거 아니지? 정직하게 살면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없는 세상이잖아. 내가 그래도 내 손 더럽혀가며 돈도 5천만 원 넘게 벌었는데 됐다 그래. 가정 위해서 열심히 일해봤자 이렇게 배신이나 받는데 그냥 내 배 불리고 새장가 드는 게 훨씬 낫겠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챙겨갈 테니까 너는 이 지긋지긋한 가게에서 잘 지내봐. 어? 엄마랑 이곳에서 썩어 버리든지 말든지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예, 이제 돌아와 놓고 또 어딜 간다고 그러니? 주영아! 남편은 그 말을 마치더니 가게에 딸린 집에 올라가 현금이며 돈 될 만한 폐물들 등을 죄다 챙겨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에 형편이 궁핍한 상황이었는데 가차없이 그런 짓을 저지르기에 저와 어머님이 눈물로 호소를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저는 가게를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어미가 아프다고 해도 얼굴 한번 안 비치고 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이가 언젠가는 정신 차리고 돌아오겠죠. 돈도 많이 벌었다고 하니 어머님 생각해서라도 돈 붙여줄지도 모르고요. 도박이니 범죄니 손대는 게 어쩜 걔 아비랑 하는 짓이 그렇게 빼다 박았는지 모르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너한테 딱 하나만 부탁하자. 부탁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내 유언이라고 생각하고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만약 주영이가 다시 돌아오면 걔 절대로 받아주지 말고 너는 그냥 이혼을 해버리든지 하여튼 간에 관계를 아예 끊어버려라. 그게 걔한테도 좋고 너한테도 좋을 일이다. 그렇게 버림을 받아서라도
걔가 정신을 차리고 건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늘에서도 내가 마음을 편히 가질 수 있을 것 같구나. 어머님, 아직 건강하시니 그런 말씀은 마세요. 내 부탁이니 꼭 들어주렴. 가능하겠니? 가게는 네가 그동안 맡아주고 있으렴.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는 제게 가게 운영을 맡기고서 눈을 감으셨고 남편은 그 뒤로 몇 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가게를 열심히 운영하며 어머님께 배운 메뉴들을 개량하기도 하는 등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이 힘들긴 했지만 친정엄마가 도움을 준 데다가 어머님의 간병에 남편의 수발이 없으니 가게 일에 힘을 쏟을 수가 있었죠. 덕분에 저의 분식집은 지역에 소문이 날 정도로 맛집이 되어 많은 손님들이 줄을 서서 먹는 곳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더욱 시간이 흘러 아기이던 딸아이가 5살이 될 때쯤 남편이 허름한 차림새로 어슬렁거리며 저의 앞에 나타나더군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냈는지 꾀지지한 차림인 것도 모자라 자세히 보니 손가락도 하나 잘려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 대박 났다며? 내가 소문으로 다 들었지. 우리 기특한 여보가 성공할 줄 나는 알고 있었어. 야, 우리 딸도 오랜만에 볼 생각하니까 너무 좋네. 당신 어디 있다가 이제야 나타난 거야? 어머님 장례식 때도 보이질 않더니. 비즈니스를 좀 하다가 왔었는데 그게 좀 꼬여버렸어. 그래도 비즈니스한 경험이 어디 간 건 아니니까 당신은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이 말씀이야. 앞으로 우리 더 훨훨 날아갈 일만 남았으니까 이 남편만 믿어. 알겠지? 야야 거릴 때는 언제고 내가 성공하니까 뒤늦게 나타나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아이, 왜 또 사람 민망하게 이래. 밖에 보니까 사람들 많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던데 직원도 더 뽑고 기왕 하는 김에 분전도 내버리자. 어? 그건 내가 관리하면 수입도 2배 될 거니까 우리 딸도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야, 우리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니까 꿈만 같다. 어? 우리 가게는 개뿔. 미친놈아, 우리 이혼한 지 2년이 넘었어. 뭐? 그게 무슨 개소리야. 남편한테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야? 그렇다 쳐. 그런데 우리가 이혼한 지 2년이나 됐다니? 너 약 먹었냐? 내가 이혼 서류에 도장도 안 찍었고 들은 얘기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혼이 되냐고. 변호사분이 몇 년 동안 멋대로 실종되면 법적으로도 충분히 이혼이 가능하다고 그러시더라. 게다가 당신처럼 폭력 휘두르고 나나 딸이며 부양도 포기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혼 사유로는 충분한 거 아닐까? 야, 내가 이렇게 넘어갈 것 같아? 그래, 너랑 나랑 남이라고 치자 썩으려나. 근데 이거 우리 엄마가 평생 동안 운영해오던 가게인 건 알고 있지? 당연히 아들인 내 소유가 맞는데 왜 남인 네가 차지하고 있어? 소송을 하든지 말든지 당신 멋대로 해봐. 그래봤자 당신한테 유리할 거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 소송 좋지. 한 달 내로 네가 나한테 무릎 꿇고 빈다는 거에 내가 전 재산 건다. 걸 재산이나 있으시고 허름한 차림새며 손가락 잘린 거며 보니까 어디서 도박하다가 아주 제대로 털렸나 본데? 야, 내가 진짜 이 가게 깽판을 쳐봐? 내가 이 가게 주인이라고? 남편, 아니 이혼한 이후 저의 전남편이 된 작자는 가게에서 소란을 피우며 깽판을 치다가 결국 손님이 신고한 경찰에 의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 다리가 불편한지 절뚝거리기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구치소에서 나온 남편은 제게 소송을 통해 빼앗긴 가게를 되찾으려고 했었지만 양육의 의무도 저버리고 시어머니의 장례식도 나타나지 않은 개차반을 편들어줄 법이 아니었죠. 모든 것을 빼앗긴 전 남편은 제게 동정에 호소하며 1,000만 원만 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시어머니의 유언이 있었기에 저는 그마저도 단칼에 잘라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그간 행해왔던 폭력에 실제로 난리를 부렸던 전적 등을 사유삼아 현재는 접근금지 신청을 해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의 유언이 아니더라도 저와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절대 전 남편을 받아주거나 용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